안녕하세요. 대만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번에 여행할 곳은 타이종 바로 밑에 있는 장화시의 룩강입니다. 이곳은 룩강에서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용산사인데요. 이 용산사는 대만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용산사 중 하나고 1647년에 착공해서 1653년에 지어졌고 완공은 1658년 청나라 시대 때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때 타이쪽 여행을 할 때 록강에서 비디오 메모리를 분실하는 바람에 용산사 전면을 촬영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 외에도 펑자야 시장을 촬영한 영상도 같이 있었는데 그 역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용산사의 내부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바깥쪽에 목조로 된 문이 두 곳이 있고요. 그 앞 조그만 정원에 불상 같은 석상들이 조금 놓여져 있습니다. 사당이나 사찰 내부에 이렇게 테이블이 놓여 있는 경우에는 제사나 행사 때 사용되는 테이블인 것 같고요. 이 앞에 본당의 처마를 보시면 목재 장식이 상당히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哎，阿即摆鱼翅菜，就当属定换店啊，是哦，鱼翅菜。中大，呢個咪叫中大。我歐龍嘅，等。 이 길은 본당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마치 오래된 중국 드라마 세트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의 사찰이나 사당을 보면 이렇게 외벽에 조그만 입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편하게 정문이 아닌 곳으로도 본당 가까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의 사찰이나 사당을 관광을 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건데 이게 조그만 금붙이들이 모여서 탑처럼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봉헌물을 쌓아놓은 만불등이거나 부처님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쌓아놓은 만불탑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용산사 가운데 있는 이 본당들은 굉장히 오래된 편이고 목재로 이루어진 처마들에도 세월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벽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보수가 된 것처럼 새 것처럼 보입니다. 꽤 오래된 종도 보관이 되어 있고 용산산의 안쪽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은 나무 두 그루 역시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 뒤쪽에 가운데 보이는 정자는 가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리고 수업을 하거나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도 가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룩강의 용산사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용산사보다 엄중하거나 너무 종교적인 느낌을 준다기보다 좀 더 온화한 느낌? 따뜻한 느낌이 좀 많은 용산사 같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항상 여기서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사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정면에 보이듯이 조그만 정원에 석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용산사의 관광을 마치고요. 룩강의 다른 명소인 모르샹으로 향합니다. 두 번째로 갈 관광지인 모르샹의 모는 만지다, 루는 가슴을 뜻하고 샹은 작은 골목이나 거리를 뜻합니다. 타이난도 그렇고 난토우나 장화시 그리고 장화의 룩강도 그렇고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높은 건물들 없이 깨끗한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에 조그만 사찰 같은 곳들이 꽤 있는데 보면 마주신을 모시는 커다란 천우궁이 있는 지역들, 타이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 조금 더 조그만한 사찰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오른쪽 앞에 보이는 나무가 파파야 나무인데요. 대만은 이렇게 길거리에 파파야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중국어로는 무과라고 하고요. 향이 호불호가 있는데 대만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씨를 퍼내고 과육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우유랑 같이 파파야 밀크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파파야 밀크가 상당히 맛이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구글맵을 켜고 좁은 골목을 걸어 다니다 보면 어느새 모루샹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이 룩강의 모루샹입니다. 모루샹이라는 곳은 가슴이 닿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화재 위험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소방도로라고 하는데요. 길이 너무 좁아서 반대편에서 이성이 오게 되면 가슴을 맞닿아서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루샹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스치듯 지나가면 호감을 가지게 되고 이곳을 지나다 보면 인연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곳이 관광지가 되어 가서 유명해진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좁고 짧은 길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요. 국내 여행 책자 가이드북이나 외국의 가이드북들에도 소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만 분들도 꽤 찾아오시고요. 대만의 아침 방송 같은 곳에서도 꽤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폐허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새로운 가게들도 생기고 있고 벽도 새로 만들고 하면서 조금 더 깨끗하고 관광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곳이 모루샹의 반대쪽 끝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룩강 여행을 오셨다가 잠깐 들렀다가는 유명한 관광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종부터 룩강까지 버스를 타고 오면서 계속 촬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메모리 정리 좀 할 겸 저희도 시킬 겸 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카페를 겸하고 있어서 잠깐 쉬고 가기 괜찮은 곳이었네요. 제가 이번에 타이쪽 여행을 하고 나서 까오숑으로 돌아가 숙소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메모리 카드를 분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촬영이 됐었던 컨딩에서의 여행 영상하고 타이쪽에서의 이틀 동안의 여행 영상이 담긴 메모리를 통으로 분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타이쪽 미술관부터 해서 카페들 그리고 음식점들 야시장에서 갔던 가게들을 모두 전화를 해봤는데 그 분실한 메모리를 찾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렇게 찾아주려고 애써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감동이었습니다. 역시 친절한 나라죠, 대만. 이제 대신에 제가 그때 메모리를 분실하면서 충격이었는지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영상을 잃어버린 게 저한테 꽤나 큰 타격이 됐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나마 정리할 수 있었던 영상들 몇 가지를 더 만들려고 이제서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룩강의 용산사하고 모루샹을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 다음 관광지인 룩강에서 가장 유명한 라오지에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이외 지역들을 많이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길거리에 강아지들이 야생 강아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집이 없는 강아지들이죠. 근데 또 거기다가 목줄을 하고 있는 강아지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주인이 있었던 강아지다라는 표식으로 달아둔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있었던 강아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강아지에게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의미로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꽤 안타까운 일입니다. 길거리에 좀 강아지가 대만에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룩강은 이렇게 좁은 골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많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좀 이국적인 느낌도 나고 외국에 온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대만에 여행도 자주 오고 자주 지내봤지만 대만에 지내봤지만 역시나 이런 길을 오면 그래 여기 대만이지 되게 외국 같구나 이런 느낌을 꽤 많이 받습니다. 작은 골목들이 이렇게 장화시 룩강에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걷다 보니 저도 잘 모르는 룩강의 시장 같은 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시장인데 닫힌 상점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 이유가 대만은 시장이 오전에 문을 열고 오후에는 문을 일찍 닫아요. 그래서 상점들이 많이 닫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대만에서 시장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 일찍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나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만에서 과일을 구매를 하시려면 과일 전문점 아니면 이렇게 시장에 와서 시장에서 과일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보통 마트나 이런 곳에서 파는 것보다 확실히 시장에서 파는 과일들이 맛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TMI로 저렇게 오토바이를 몰 때 겨울 점퍼를 입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꽤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 겨울하고 봄, 가을에 아침하고 저녁 때는 좀 쌀쌀하거든요. 그때 오토바이를 몰게 되면 좀 쌀쌀하고, 특히나 대만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쌀쌀하다라고 느끼는 그게 춥다라는 정도의 온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점퍼를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대만에 오랫동안 지내보니까 타이종 같은 곳에서는 아침에 비 온 아침에는 겨울에 입김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썰렁한 경우도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보면 새벽이나 아침에는 꽤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입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렇게 점퍼를 지퍼하고 단추 있는 곳을 뒤로 이렇게 돌려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면 바람에 펄럭거리고 얼굴에 닿거나 상처를 입기 쉬우니까 일부러 옷을 돌려서 입더라고요. 그런 TMI가 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와 조금 걷다 보니 어느새 저희의 목적지인 룩강 라오지에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영상은 룩강 라오지에와 천우궁 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대만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